안녕하세요, 백쌤입니다. 오늘은 요즘 상황과 제 트라우마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밴쿠버랑 주위 도시들의 식당들이랑 공원들이 제한적으로 문을 열고 있어요. 세컨더리 스쿨도 우리 딸이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전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할 예정입니다. 토리, 우리 고양이에요.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데 보내지 말까 고민 중입니다. 병원은 특별한 경우 직계 가족에 한해 상황에 따라 면회가 허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금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 신랑이 아파서 우리 병원 HA에 입원했었어요. 하이 에큐트 유니트예요. 입원시켜놓고 보니 면회 금지가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한 건지 새삼 실감했어요. 그래서 더 환자 가족들에게 최대한 환자 상태를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간호사에게 크리티컬 띵킹이 아주 중요합니다. 환자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건데요. 이번 틈에 제가 돌본 트라우마 환자를 예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폴사우스 이병동에서 10년째이고요. 원래 한국 경력까지 치면 엄청난 5년 차입니다. 네, 너 땅이에요. 울병동의 간호사 로테이션 꽤 많은 편입니다. 어느 정도 3년 정도 경력이 쌓이면 스페셜티 코스 교육을 받고 중환자실 같은 곳으로 많이 옮겨가거든요. 저도 ICU 코스를 하던 중에 제 딸이 아파서 치료에 전념하느라 그만두고 얌전히 익숙한 병동에서 버티는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젊은 간호사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제가 프리셉터십 프로그램이나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교육시킨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응급 상황이나 색다른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오늘 케이스는 며칠 전 제 환자인데 그날 같이 근무한 팀원들이 셰로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고 물어봐서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눴었거든요. 혹시 한국 간호사 쌤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케이스 스터디 많이 했었죠? 자, 말씀드릴게요. 데이 출근하면서 받은 트라우마 환자. Previous LC. 건강하고 7살, 8살 아들을 둘 뒀고요. 결혼했고 30대 젊은 여성입니다. MVA, Motor Vehicle Accident. Seatbelt on, cannot remember what happened. 사건을 기억을 못해요. 차가 굴렀는데 possible seizures at the scene. 그러니까 간지 발작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Abdomen, pelvic, head CT all negative. 자, 이상한 건 안 발견되진 않았어요. CT상에. 그리고 all blood works okay. 피 검사 결과도 다 괜찮았고요. ANOT times 3. 그러니까 alert 하고요. 말정하고 OT times 3. orientation times 3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클리어하다는 거죠. 이번 이유는요, abdominal contusion, 배를 쿵 맞았다고 해서 온 거예요. vital sign, neurovital sign, 전부 다 정상이었고 새벽 3시에 응급실에서 우리 병동으로 올라왔습니다. 배가 많이 아프다고 했지만 voided well via urinal. 소변기, 여성 소변기가 있어요. disposable, 일회용인데요. 그걸로 소변도 잘 넣고요. bowel sound BS 4 times. 그러니까 배, bowel sound가 들렸고요. abdomen soft. 배는 말캉말캉. MPO. 아무것도 안 먹고 못 먹게 하고 있고, bed rest라고 합니다. 리포트 동안 아침에 리포트를 받고 있는데 환자가 많이 아프다고 링을 했어요. 그래서 플로팅 너스가 가서 말을 보니 새벽 3시 반에 3mg IV 몰핀을 맞았고 그 이후로 진통제를 맞은 게 없더래요. 그래서 몰핀 2mg IV를 줬어요. 10분 후에 환자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1mg을 탑업을 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3mg을 받은 거죠.
MAR, MAR, Medication Administration Record를 보니 딴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5시간 이후라도 괜찮았고요. 대부분 몰핀이든 하이드로몰폰이든 코데인이든 오피오이드는요. Q4 이 갭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emergency보다는 small dose로 Q1 hour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Q1 hour가 오다였고요. 리포트 후에 제 4명의 제 환자 중에 넘버 1 책 환자가 이 환자라는 판단하에 바로 갔죠. 제 preceptorship 학생 간호사가 vital sign을 체크한 동안 저는 head to toe assessment를 했습니다. 리포트 내용과 차이가 없었고 환자도 괜찮아 보였어요. 단지 시트벨트 자국이 lower abdomen 아랫배 쪽에 있고 명치 쪽, sternum 쪽에 동그란 자국에 이렇게 멍처럼 보이는 게 있었어요. 스터넌 부분이 리포트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핸들에 명치가 부딪히며 생긴 게 아닌가 싶었어요. 대충 환자랑 얘기를 하면서 오늘 케어 플랜을 말했죠. 우선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대체로 3일 정도는 관찰이 필요하다. CT로 모든 게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뱃속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등 설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병실을 나와 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학생 간호사가 갑자기 급하게 부르면서 환자가 기분이 갑자기 이상하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이 혈압을 한 번 더 재었대요. 처음에는 110에 70이던 혈압이 6/30, 60에 30으로 떨어졌고 환자도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 하트 레이트가 50으로 떨어지네요. 환자도 페일하고 nauseous하고 level of consciousness, LOC도 떨어지네요. 자꾸만 잠드는 거 있죠, 사람이. 그리고 cold sweat, 만지니까 스킨도 차갑고 respiration도 shallow, 약하게 숨을 쉬고요. O2 saturation도 80대로 드롭했습니다. 자, 우선 number 1, hypovolemic shock. 왜냐면 배를 다쳐서 왔잖아요. 안에 내용이 CT상으로 없었다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Internal abdominal bleeding인가? Hypovolemic shock. BP가 떨어지고 heart rate 떨어지고 LOC 떨어지고. Number 2. Unknown brain tumor. trauma. 왜냐면 시저가 있었다고. Possible seizure라고 했죠. Patient cannot remember the scene. 브레인 속으로 이상은 없다지만 혹시나 모르는 거잖아요. Number 3. 하이포글리세미아. 뭐냐면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Number 4. overdose. 본인은 아니라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우선 산소 5L를 네이저 프롱토 주면서 트란들렌버그로 침대머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BP를 재면서 하트 레이트랑 세츄레이션을 모니터했어요. 그리고 헬프를 요청했죠. 트라우마 연락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먼저 해요. 그러면 닥터들이 콜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MPO 상태라서 PIB, Purple IV 라인이 원래 NS가 running 100cc per hour 런하고 있었거든요. 999로 인크리즈가 볼로스로 늘렸습니다. 왜냐면 BP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리고 모니터링 하면서 보니 respiration도 a little bit better 하고 바이탈은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LOC가 안 돌아와요. 환자 계속 back to sleep을 하는 거예요. drows하고.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갔죠. brain damage 의심을 했어요. 뉴로바이탈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퓨피를 딱 체크를 했는데 핀포인트예요. bilateral하게. 오버도스구나. 자, 4번으로 넘어갔습니다. 20분 전쯤에 몰피를 맞았어요. IB로 3mg을. 우선 다른 간호사에게 날카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날카, 나얼록손이죠. 하고 바로 다른 간호사에게 CBC, Lysergide, Electrolyte, and Lactate Stat으로 blood work order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3번 serum glucose 체크를 했어요. 슈거. 6으로 괜찮더군요. 자, 3번은 out. 우선 날칸이 왔어요. 그래서 날칸을 IB로 바로 줬습니다. 푸시. 2분도 안 걸려요. 눈이 땡그레지더군요. 그러면서 배가 아프다 꼭 울어요. 제가 말했거든요. 이 주사를 맞으면 이때까지 맞은 몰핀의 영향이 이펙트가 싹 없어지고 너 무지 아플 거다.
네, 환자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트레이트 올라가고요. BP도 조금 올랐습니다. 90 over 60. 환자도 깼어요. 그래도 몰라서 다른 페퍼 IV를 하나 더 잡았습니다. 20 게이지로. 예전엔 IV 널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IV 널스가 따로 없어요. 픽팀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페퍼 IV는 지금 우리 RN들이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잘해요. 배를 보니 좀 더 부르네요. 약간 펌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약간의 차이. 트라우마 닥터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NS Normal Saline Bolus 500를 더 받았어요. 그리고 주기로 했고 내가 블러드 웍도 원래도 오더를 해가지고 보냈다. CBC 라이트를 보냈으니까 확인해라. 그러고 얘기했고 다른 검사를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 트라우마 닥터도 다행이다 하면서 날카니 워크했으니까 그래도 병동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배가 좀 부른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인다고 했고요. 페인도 너무 컨트롤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걱정된다고 했더니 우선 젠서지 외과 쪽에 연락을 하겠다고 했어요. 좀 상태가 나아져서 헤드 오브 베드를 엘리베이트 해주고요. 환자를 달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ICU Outreach Nurse가 왔어요. ICU Outreach Nurse는요, 새로운 이제 시스템인데, ICU Nurse가 와서 이렇게 우리한테 리소스가 돼요.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정말 아픈 환자가 있을 때, 간호사들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 많이 도와줘요. 정말 도움이 되는 리소스입니다. 이 경우는 나름 할 수 있는 대처를 다 했기 때문에 우선 둘이서 뭐가 문제인지 머리를 맞대고 차트를 뒤졌어요. 응급실에서 몰핀을 무지 많이 맞았더군요. IB만 14mg, 14mg을 맞았어요. 새벽 1시부터. 피오는 카운트 안 했습니다. 피오도 먹었어요. 날카니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배가 좀 더 불러요. 페인도 심하고 리포트 상으로는 환자도 그랬지만 소변을 봤다고 했어요. 새벽에. 바울 사운드가 많이 약해졌고요. 블레드 lower abdomen distend 해가지고 블레더 스캐너로 스캔을 했더니 800cc가 있대요. 소변을 못 봐요. 그래서 Foley를 인서션 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팀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젠설지 데리고 와라. 푸시를 했죠. 원래는 Foley catheter insertion은요, Foley가 있어요. 우리가 이 Foley는 in and out 카테터겠죠. 한국에서는 넬라톤 카테터라고 하죠. 여기서는 in and out 카테터라고 하거든요. 그걸 2번 하고도 소변을 못 볼 때, 세 번째는 Foley 카테터를 해갖고 leave in 넣어두는 게 policy예요. 하지만 이 환자의 케이스는 당연히 이 사람은 수술을 갈 확률이 높고 sepsis의 위험성도 있고 하이퍼볼레믹 샥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accurate한 아웃풋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Foley를 인서션 했습니다. 학생에게 설명은 했어요. 제가 트라우마 팀하고 일한 지 10년이고 저도 그 팀을 알고 팀 닥터들도 저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싶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피 검사상 white blood cell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피버가 나네요. 38.9에서 39으로 오르고요. heart rate도 탁해졌어요. 110 beat per minute. sepsis인가? 걱정이 되죠. sepsis 프로토콜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트라우마 닥터한테. 의심된다. 그래서 안티바이오틱하고 블러드 컬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젠설지랑 트라우마 닥터 오길 기다렸어요. 자, 만약에 페이션다 보미터를 했다. NG 튜브를 인서션 했겠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토하진 않아서 더 일이 늘진 않았어요. NG 튜브를 넣을 필요는 없었고요. 다행히 젠설지 닥터들과 트라우마가 와서 환자를 아세스했고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수술 준비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저녁 5시에 환자는 수술실로 갔어요.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다른 환자 3명까지 포함해서 돌보며 무지 바쁜 하루를 그렇게 나름 잘 해결되어 끝났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환자는 바로 리섹션을 했고요. 그리고 HAU로 옮겨졌습니다. 끝났어요. 한국이랑 다르게 거의 모든 오더와 리포트는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응급상황별 프로토콜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간호사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판단해서 우선 처치를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critical thinking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는 꾸준한 공부와 연습과 경험에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 이 얘기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